머신 러닝장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모델링이 뭐냐면은, 여러 다른 그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학적인 또는 확률론적인 관계를, 스페시피케이션, 관계를 표시하는 것, 뭐, 관계를 담고 있는 것. 이게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러닝, 이 장은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다른 그 뒤에 장에서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머신 러닝의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머신 러닝은 무엇이냐? 머신 러닝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 모델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mathematical하고 probabilistic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머신 러닝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팸 이메일을 구별하는 거, 신용카드 사기건을 구별하는 거, 이럴 때 뭐 사기일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예측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가 클릭할 만한 광고를 구별하고 또는 떤 축구팀이 우승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모델 종류에는요, supervised supervised models, unsupervised models. supervised model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다가 정답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 그, 뭐지, 구글, 뭐, 포토? 아니, 구글이나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그리면서 다 클릭하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학습시켜 놓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습을 시킬 때 컴퓨터한테 그림을 주면서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한다고 하죠. 정답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고, unsupervised models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레이블을 하지 않고 그냥 아마 뭐 이렇게 많은 예를 중에서 컴퓨터가 직접 구별하게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마이 슈퍼바이스는 뭐 한 반 정도만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 그 슈퍼바이스 말로 뭐랄까 테스트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모델이 좋냐 뭐 이런 건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된다는 거죠. 새로 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한다.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조정해 가면서 이제 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reinforcement는 강화 학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몇 번 예측한 후에 모델한테 잘 예측했어. 이러면 이제 그 컴퓨터가 플러스 원 득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은 나는 이 방향으로 예측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을 reinforcement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델 종류는 수없이 많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진 뭐 모델의 패밀리를 선택하고 뭐 이런데 이게 사실 여기서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로 쓰인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 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제 생각에는 데이터나 아니면 종류에 맞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가 몸무게의 선형함수로 이제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당 선형함수를 학습하는 것. 또는 다른 예는 뭐 decision tree는 그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거죠. 뭐에 해당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뭐 해당하면은 뭐 이런 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제일 끝에 답에 딱 도달하는 거. 그걸 decision tree라고 보통 얘기하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모델의 여러 종류를 볼 것이고요. 본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피딩하고 언더피딩에 대한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게 그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을 시키면 어, 그 모델이 잘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나눠서 뭐 이런 경우는 오버피팅 됐다, 이런 경우 언더피팅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학습시킨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생성하지만 어, 그 새로운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생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degree 9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히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데이터들에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일반화된 데이터를 어, 그 예측하는 모델을 잘 생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할 때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고요.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주고도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맞는 모델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그리 원 경우이거든요. 그냥 선이 이렇잖아요.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데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위에 말한 파라미터 같은 말로 쓰면 될 것 같은데 파라미터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에 맞는 모델도 생성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 지금 얘기한 건 디그리 제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디그리 세요예요. 예, 예. 네. 디그리 이게 완은, 네. 디그리 완은 설명 안 해주세요. 디그리 원은요. 디그리 원은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잘 예측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버피딩도 아니고 언더피딩도 아니고 이 데이터 포인트에 살짝 이렇게 비껴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 트레인한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가 와도 이제 얼추 비슷하게 예측할 것이다. 이렇게 예, 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너무 복잡한 모델은 오버피딩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뭐라 해야 되지? 잘 예측을 하는지 다른 데이터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잖아요. 이만큼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학습을 시키면 테스트는 새로운 데이터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할 데이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얼만큼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 데 쓰고 얼만큼은 테스트하는 데 쓰자.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데이터셋을 분리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2분의 3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제 어, 코딩 섹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데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거는 어, 그 본 게임이 아니고요. 얘는 그냥 제가 구글 콜랩에 있는 것들을 아니죠. 구글 드라이버에 있는 것을 그 폴더를 구글 콜랩에 마운트를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실행을 다 시켜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썼지만 그 sys라는 아마 시스템의 약자일 것 같은데 sys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밑에 쓴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라는 폴더를 깃허브에서 다운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명령어 같은 거를 쓰려면 그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가서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 어디에서도 이 명령어를 쓰면은 다 통할 거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경로라는 그런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에다가 요 폴더 경로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추가해 놓으면은 이 시스템 어디에서든지 스크래치 폴더에 있는 것들을 뭐 명령어라든지 뭐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선생님, 네, 이 폴더명은 네, 그 뭐야, 선생님의 그 요거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네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거를 보려면 어, 어? 그날 취소 안 할 건데? 아, 여기 있구나. 드라이브에 있는, 이게 지금 드라이브 폴더 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 드라이브까지는 여기 정해져 있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랩 노트북 폴더 밑에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from scratch, S여야 되는데, C라고 했네.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 폴더를. 그리고 그 안에 스크래치를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쭉 써준 거예요. 콜랩 노트북스, DFSC, FC, 그다음에 스크래치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스크래치 안에 우리가 그 예전에 했던 리니어 알제브라 이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임포트를 해온 거죠. 약간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 네. 이 예. 구글은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야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웹사이트에 있는 거를 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건 제가 방법이 있을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거는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서 이거를 구글 콜랩을 안 쓰고 제 컴퓨터에서 쓰면은 이런 그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폴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갖고 있는 그 폴더에 스크래치 폴더만 저장을 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글 콜랩을 쓸 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약간 알면 간단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게 시스파스도 이게 폴더하고 뭐 파일 이름일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보통 유닉 시스템에는 그 쓰는 그 파일 이 경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명령어 경로를 저장해주는 파일이 따로 있는데요. 오래돼서 잊어버렸고요. 여기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뜻은 똑같거든요. 이 파일 경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던 얘기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데이터셋을 분리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트레이닝을 하는데 학습을 시키는 데 쓰고 일정 부분은 그게 학습이 잘 됐는지 이제 테스트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지금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어, 일단은 파이썬에 들어가 있는 랜덤 마주를 가져올 거예요. 임포트를 할 거예요.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랜덤으로 왜 이걸 가지고 오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 안에 숫자가 1부터 100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분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앞에 뭐 70%, 30% 이렇게 분리하겠지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매 세 번째 every third number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있는 숫자만 뽑아서 올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순서로 쫙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런 그
패턴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랜덤화 하는 것 같아요. 순서를 이렇게 카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카드 섞을 때처럼 이제 그렇게 랜덤 셔플을 밑에 하려고 랜덤 이 모듈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많이 봤죠. 그죠? From typing, import type bar, list, tuple. 그래서 요런 타입들을 가지고 온다는 말인데 타입 바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generic 일반적인 타입 데이터 포인트를 represent 하기 위한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튜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섞인 데이터를 바- 뭐 표현하는 방법인가? 뭐 이 정도밖에 제가 게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 예, 보통 데이터를 인풋을 받을 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가지고 받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X로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로 받을 수도 있고 숫자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일반한 되게 형태로 인풋을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그 리스트하고 이제 X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X면은 이게 그 뭐라고 봤죠? 그 데이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뭐가 어레이 형태로 봤잖아요. 리스트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같으면 데이터의 한 열 안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몇 개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하여튼 네. 예. 이 안에 이제 여기서는 숫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 뭐 어레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숫자를 받을 수도 있고 캐릭터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리스트잖아요. 네,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숫자면 숫자, 캐릭터면 캐릭터 그렇게만 받죠 보통. 근데 네. 지금 이 함수의 목적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숫자나 캐릭터에 상관없이 아무 데이터나 받을 수 있게 그런 이제 자기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X는 타입 베리어블 X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en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플릿 데이터를 함수를 이제 그 정의를 할 건데요. 아까 그 이정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하고 여기에는 데이터하고 probabilit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list x array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probability는 float니까 이렇게 소수점 밑자리까지 있는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튜플도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얘들은 이제 그 안에 튜플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게 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리스트가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스플릿 한다는 거죠. 한 개 넣으면은 한 개 넣고 요거를 이제 어떤 확률로 나눠라. 그러니까 뭐 0.7 같으면은 70%를 죄송합니다. 70%를 여기다 하고 30%는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7대 3으로 쪼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 데이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우리 인풋을 넣었어요. 데이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쉘록 카피를 만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쉘록 카피는 일단 그 데이터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 뭐 이렇게 약간 가공을 하고 그러니까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얘들의 순서를 막 바꿔도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는 변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애는 그대로 있는데 어, 그 얘는 카피본을 하나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카피본을 떠가지고 랜덤으로 순서를 이제 랜덤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나서는 커팅 포인트죠. 그죠? 7대 3으로 나눠라. 이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robability는 우리가 이제 0.7을 넣을 거고 70%, 그죠? 70%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30%로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의 길이, 그죠? 데이터의 길이 이렇게 우리 열로 보면은 우리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어 그러니까 100열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100이 될 거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로 딱 안 떨어지고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거를 다 정수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컷 포인트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면 랭스가 100이면은 아니구나. 이게, 이게 확률로 곱하면은 소수점짜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100개이고, probability가 0.7이면은 7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이, 이 인풋을 넣고, probability하고 이 그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게 출력이 뭐가 되냐면은, 컷 포인트, 이거는 처음부터란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커팅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은 커팅 포인트부터 끝까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스플릿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커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죠? 앞뒤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스플릿 할 것인가 이 펑션을 정의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얘를 한번 볼게요. 이제 데이터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 놓습니다. 리스트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데이터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요거겠죠.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게 probability 0.7 그러니까 70%를 트레인 데이터에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오죠. 데이터가 그거를 각각 트레인하고 테스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셋하고 트레인 이 데이터들을 프린트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셋을 프린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는데 돌려놨는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저 트레이닝 셋 하니까 이제 아까 보면은 여기에 랜덤 닷 셔플 해가지고 숫자의 순서를 확 데이터의 순서를 확 섞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섞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트셋은 3개 나왔죠.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가 지금 10개만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100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다 쳐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for loop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인지가 100이면 0부터 99까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말하자면 0부터 99까지 써놓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플릿 데이터를 다시 쓸 거예요. 스플릿 데이터하고 이번에는 75%이 데이터의 75%를 트레이닝으로 쓸 거예요. 0.75를 넣었고 그리고 그 아웃풋은 여기 각각 트레인 테스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똑같이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이게 쭉 이렇게 옆으로 쭉 나오거든요. 75개이고 여기는 25개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함수를 정의를 해놓으면은 항상 그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assert라는 말을 써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어 트레인이 우리 75%였으니까 트레인의 길이가 75이고 테스트의 길이가 25이냐 그죠? 맞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없으면 에러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sorted는
이게 ascending order면은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죠, 그죠? 트레인하고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딱 이렇게 쪼개놨는데 얘를 합하면 원래 데이터가 되나?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orted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얘네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합해가지고 ascending order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다시 이제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랜덤 셔플을 했는데 말고 원래대로 이제 원래대로는 아니지만 원래대로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데이터하고 똑같은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sorted해서 실제로 이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인풋 아까 그렇지. 어, 우리가 지금 그 정의를 할 때 이제 요게 인풋이었죠, 그죠? 요 데이터가 인풋이었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잘 여기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두 개가 있으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트레인 데이터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덱스를 그 말인 것 같아요. 일단 보고 같이 보시고 나중에 또 생각해 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 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 그 데이터셋이 두 개예요. 여기에 XS하고 YS하고 두 개 있어요. 똑같이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는 probability였는데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그 probability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퍼센티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 데이터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1 빼기 아까 우리 probability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웃풋이 이번에는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 X를 두 개로 나누고, 그죠? 하나는 트레인 데이터,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 리스트 Y를 또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네 개로 쪼개져서 네 개가 나오는 거죠. 네 개의 세트가. 그리고, 어, 이거를 선생님, 나, 여기서 그러니까 XX의 라지 X들은 뭐고, 어, YS의 라지 Y는 어떤 거죠? 이거예요. 여기 제가 휙 뛰어넘었네요. 여기 Y는 타입 바 이거고요. X는 위에다가 정해줬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여기 제 처음 시작할 때 어, X는 타입 바 요거 있잖아요. 요걸 그냥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타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그 요 타입이 generic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뭐 아까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스트링 그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입 바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플롯 하면은 이 소수점 이하에 나오는 숫자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리스트 X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여러 가지 타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타입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해 봤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리스트니까 이게 지금 어 이게 뭐 XS의 0, X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나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름은 캐릭터고 이거는 숫자일 거고 인터저 정수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게 젠더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아이고 여기구나. 젠더이면은 이거는 뭐 그 캐릭터 스트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레이에는 아무래도 타입 힌트가 타입바 여러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타입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음. 어떤 어레이가 들어갈 때. 그 make 타입 sense. 바라는 게 여러 가지의 그 변수 형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타입 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네, 여기서 함수, 스플릿 데이터, 이 함수의 목적은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인풋이 뭐가 됐든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받고. 음, 음, 그러니까 이건 함수 자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다가 7대 3, 8대 2 나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일단 나누겠다. 뭐 그런 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이게 지금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맥센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쉘로우 카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지 어 쉘로라고 부르는 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데이터가 아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이게 그 리스트가 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음, 음, 근데 예를 들려고 하니까 예를 잘 못 들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챗GPT가 그렇던데 쉘로 카피가 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데이터 한 카피를 떠가지고 막 그 뭐지 밸류도 바꿔보고 데이터 값도 바꿔보고 막 이래도 안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요까지만 안 바뀐대요. 이첫 번째 깊이만큼. 그, 그 리스트 여러 밑에 깊이로 가면은 이거는 밸류가 바뀐대요. 여기부터는. 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밸류를 막 바꿨잖아요. 여기는 바뀐대요. 여기는 안 바뀌는데. 하여튼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번외니까 그냥 쉘로우 카피가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었나 싶어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력은 우리가 어, 4개까지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인덱스가 아까 말했던 XS의 뭐, 뭐 이런 식으로 요것들이 인덱스잖아요. 그죠? 아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XS의 0, 1, 2, 3, 4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요것들이 인덱스거든요. 그 인덱스를 먼저 붙여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 인덱스는 XS 얘가 있는 만큼만 이 길이만 만들어줘야 돼. 여기는 지금 5개죠, 그죠? 요까지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밑에 계속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XS의 길이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우에는 5개까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인지를 하면은 5를 쓰면은 레인지를 하면은 이제 이게 그러면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0부터 4까지 이 i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만들겠죠. 인덱스를. 우리는 아까 위에 이제 100개, 밑에 우리 100개를 할 거예요. 100개를 하니까 인덱스를 0부터 99까지 만들겠죠.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스플릿 데이터 펑션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는 보세요. 데이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인덱스를 나눠요. 왜냐면 이게 지금 XS하고 YS하고 데이터 셋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다시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인덱스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있군. 그죠? 100개. 100개, 그러니까 0부터 99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거는 이제 저기, 테스트, 아, 위에 probability를 쓰려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거는 테스트 데이터의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1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아까 70이나 75가, 0.7이나 0.75가 나오겠죠. 그래서 1 빼기 테스트 퍼센티지를 여기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스플릿 데이터 하면은 데이터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트레인 인덱스라고 부르고 뒤에 거를 테스트 인덱스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넘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 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음, 잠깐만요. 헷갈렸다. 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그 트레인 인덱스 안에 있는, 이게 지금 포문 안에 들어가 있나? 아까는 분명히 알았는데, 잠깐만요. 어, 어, 포문 여기 어, 있어요.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for loop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인덱스 안에 있는 개수만큼이죠. 그죠? 트레인 인덱스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0부터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0을 쓴다고 하면은 0부터 어, 69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만큼이 돌려가지고 XS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 이제 그러니까 XS의 0, XS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지금 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69까지는 얘가 그냥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인덱스를 붙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YS 같은 경우도 YS 0에서 쭉 해서 99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니라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 값. 첫 그쵸 번째 그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맞죠. 두 번째, 네, 네 이제 값을 맞습니다. 할당해 주는 거죠, 이제. 그 인덱스를 네네 사용해서.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방금 그 지우신 것 중에, 만약 x의 1이다 그러면 x의 1에 대한 열 전체를 다 갖고 오는 건가요? 네, 아닌 것 네. 같아,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열이 아니에요? 어, 근데 여기는 열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X 첫 번째에 이게 해당하는 값,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 그거죠. 열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해당하는 값만, 열 전체가 아니라 그 해당하는 값만 갖고 오는 거죠. 예, 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 이런 음. 거 아닌가요? 데이터가 여기는 생긴 게 값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 그죠? XS 0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요거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 이런 데이터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도. 근데 그러면 코드가 변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멜트로 해갖고 이렇게 세로 길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요거는 뭐 제 생각에 그 for loop에다가 i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j로 한번 돌리고 이게 이게 행으로 돌리고 열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XS0의 값이 음, 음. 숫자나 뭐나 데이터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예, 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이 가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리턴에 들어가는 포문은 이게 일렬로 쭉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인 거라는 얘기시죠? 일렬이요? 그죠? 이거 제가 제가 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제가 밑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아, 해봤거든요. 이 이게 일렬로 지금 쭉 되어 있는. 약간만 밑에 설명하고 밑에 다시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해도 해주세요. 될까요? 예, 예. 네. 그, 그, 그 뭐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데이터를 받았어요. 요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데이터를 받았고, 데이터를 다 받아놨는데, 그래서, 어, 요까지가 이제 그 함수를, 트레인 테스트 플릿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써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XS를,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터를 100개를 막 손으로 그, 뭐 어떤 뭐 캐릭터를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숫자를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덱스하고 숫자가 있어서 되게 헷갈리는데, 여기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인덱스가 아니고. 그래서 XS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건데, 이건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100인 거예요. 그래서 XS라는 그 데이터 안에는 1부터 어, 이거 0부터 99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아마 0부터 0부터 99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0부터 99, 이거, 잠깐만요. 0부터 99로 이렇게 그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이거는 데이터고. 그리고 YS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좀 네. 편하게 하려고 XS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어, 0부터 180, 어, 190. 198인가요? 근데 이제 every other number인 거죠. 0, 2 이런 식으로 짝수만이에요. 짝수만. 그죠? 짝수로 이루어진 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요 펑션 안에 요 펑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펑션을 쓰고 여기다가 이제 XS 데이터, 그죠? YS 데이터, 그리고 1 빼기 테스트 퍼센티지. 0.25 맞나요, 여기? 네, 거기서 맞죠, 맞죠. 예, 예, 예. 예, 맞네요. 1 빼기 이 테스트 PCT가 어디에 정의, 0.75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1-1, 거기서 여기서 이걸 테스트 셋을 25%로 쓰겠다고 지정을 했잖아요. 테스트 셋을. 맞다. 헷갈려. 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테스트 퍼센티지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테스트 이제 예, 퍼센티지고, 예, 뭐가 헷갈리냐면은, 요 펑션에는 테스트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는, 위에 보면은, 스플릿 데이터는 그냥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해놨지만은, 얘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퍼센티지예요. 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스플릿 데이터에다가, 그러니까 요 트레인 테스트 플릿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요게 1 빼기 테스트 퍼센티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플릿에 들어가는 요 퍼센티지는 테스트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거죠.
되셨을까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레이닝 셋인 거죠, 이게. 여기서는. 네, 일 네. 마이너스. 그 조금 아직 좀 이해하는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XX가 네. 여기 지금 네 개로 나오잖아요. XY. 그러니까 이 XX가 두 개로 어디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요? 어디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게 요거요? 말씀하시죠. 이거 말씀하신 거. 이거. 아니 잠깐만요. 혹시 주석 따라 보시겠어요? 어디 여기 얘기하시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XX가 왜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요만큼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한 거고요. 그죠? 근데 네.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어, 사라졌다. 예. 데이터를 아, 실제로 넣어준 거예요. 아, 여기는. 그렇죠. 그 여, 위로 올라가는구나. 예, 예, 예. 이게 안 되지? 잠깐만요. 여기는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XS랑 YS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 수 있었던 거죠. 요 함수를 요 함수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음. 예. 0.25는 해결되셨을까요? 네, 0.25는 해결됐습니다. 이 0.25를 넣으면 여기 0.25가 들어가고 여기서 1-0.5니까 0.75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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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쓰니까 좋네요, 이거. 하하. 역시 주석은 좋습니다. 이거 안 지워지는데요. 오른 선생님 좀 지워주시겠어요?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잘 됐는지, 잘 나눠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어설트 쓰는 거죠. 그래서 X-train 데이터의 개수와 길이, 그죠? 개수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Y-train 데이터의 길이가 75다. 이게 맞으니까 여기 밑에 에러가 없거든요. 여기 테스트는 각각 25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예요. X-train하고 Y-train에 있는 이 값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각각을 X, Y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Y 값이 EX인가? 우리 YS를 그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YS는 X 값의 2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나? 이제 각각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전체가 다 맞다. 에러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맞다. 그 문제가 없겠군. 그러니까 두 개를 스플릿을 해놨더니 이제 합쳐도 그 원래 데이터가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X랑 Y랑 잘 그 데이터가 잘 그러니까 X랑 Y랑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X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Y가 진짜 EX이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각각. 네,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제가 좀 궁금해서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X트레인을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인덱스 생성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넣고 그리고 X트레인의 값을 넣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잠깐만요. 말하자면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 XS에 뭐 0,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을 나눠가지고 X 트레인, 그다음에 X 테스트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제대로 나눴는지 X 트레인하고 이제 0은 뭐 얼마, 뭐 1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고 그죠? 얘는 값이고 그런 식으로 좀 다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트레인은 각각 75개 그죠? 74, 74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는 25개니까 24까지 0부터 24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 데이터를 이렇게 쓸때 네. 그 실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데이터 셋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 그 일상에서 어, 보면 어떤 아, 테이블로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네. 테이블요. 테이블로 해도 되죠. 그러면 코드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왜냐면, 테이블 예, 지금 우리 코드는 지금 XS에 0 이런 식으로 한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인 거예요. 음. 그죠? XS에 0. 근데 이거가, 이 옆에 테이블 상황이면은 이렇겠죠? 이게 XS에 0, 열이고 각각은 XS에 0, 0, XS에 0, 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붙겠죠. 그죠? 네. 그냥 그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그냥 인풋 하나, 아웃풋 하나 음. 그런 식으로 그 전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코드를 짠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나오면 저 머리 터졌을 거예요. 풀루비 막 이중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에? 여기까지? 음. 네.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지지가 않습니다. 됐다. 어,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죠. 수도 코드, 가짜 코드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모델이 있으면 이제 모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 X하고 Y 데이터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막 시켜요.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요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하고 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한번 재보자. 모델이 제대로 예측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잘 맞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어, 어디 갔지? 잘못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일단 좀 읽어볼게요. 더 큰 데이터셋에 일반화하여 적용되지 않는 테스트와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공통된 패턴.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액티비티 같으면은 유저당, 일주당 한 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유저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액티비티를 하면은 로그가 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데이터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저가 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에 대한 행위 쫙 많아요. 근데 이제 7대 3으로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7대 3으로 해도 그러면 이 유저 액티비티가 7에도 들어가 있고 3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좀 곤란하다. 그죠? 이게 이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에도 들어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도 있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또 같거나 비슷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같은 유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테스트가 잘 될 수 있는 거냐? 테스트를 했다고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아까 변수가 우리 지금 이렇게 한 개 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것들이 다 변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들의 관계,
그죠? 뭐 그런 걸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유저가 어떻니? 그러니까 유저의 패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하고 함으로써 그 테스트를 하면서 이 모델링이 잘 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 이 컴퓨터가 어떤 모델이 낫지? 라고 어떤 모델을 선택하면 이게 더 잘할 수 있지라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이제 확실히 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어떤 그 아까 그 테이블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학습을 시킬 때는 그거 말고도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제일 나은가를 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어떡하지? 라고 나오는데 그럴 때는 데이터를 세 파트로 세 개로 나누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모델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습된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그죠? 몇 가지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모델이 제일 낫지? 라고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그 데이터, 쓰는 데이터, 그걸 validation 데이터라고, 세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최종으로,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 두 번째에서, 이 모델이 최고야. 라고 이제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데이터 셋으로는, 이 선택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누면은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correctnes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바이너리 저지먼트라고 하던데요. 이제 바이너리 저지먼트를 하도록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자. 요, 과- 요, 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저지먼트 뭐냐면은 그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confusion matrix라는 걸로 이렇게 그 표를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우리 목적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이제 true positive는 positive라고 스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true예요. 진짜 스팸인 거죠. 그리고 이 false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판단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스팸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false negative는 스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스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쓰기는 이 순서대로 썼는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true negative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true 그게 맞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onfusion matrix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predict spam, 그죠? 스팸이라고 판단했다. 이건 스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스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진짜 스팸이었어. 그죠? 스팸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러면 파지티브, 두개 파지티브잖아요. 근데 진짜 스팸이었어 하면 true고, not 스팸이었으면 false고,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redict not, 스팸이 아니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네거티브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스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스팸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스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옛날에 어, 우리 배울 때 알파 에러, 베타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이파이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어,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게 바이너리 저지먼트를 할 때 accuracy를 측정하지 않는데요. 이게 정확도라는 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전체 토탈 분의 커렉트한 거. 커렉트가 뭐냐면은 tru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하고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 어디 갔지? true true 대각선이네요. 예. 대각선이네요. 왜 이렇게 했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두 개 다 맞게, 그죠? 맞게 판단하는 거. 그죠? 스팸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이 두 개 다 그냥 맞게 판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백혈병 예시를 보면은 이게 백혈병 걸릴 확률이 1.4%이고 그다음에 아기 이름이 루크일 확률이 미국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애를 낳아놓고 애 이름을 루크라고 할 게 그 확률이 천분의 5라는 거죠. 이게 얼추 이간에 이 뭐라 해야 될까 그 우연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 이름이 루크면은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한테. 근데 이거는 이제 accuracy에 의존하는 그런 예측 방법이고 이게 문제가 많다. 그죠? 코인시던스, 그러니까 우연으로 이렇게 이런 예측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ccuracy는 정확도는 쓰지 않고 이제 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어 precision하고 recall을 내 조합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또 갖다 붙여놨거든요. 군데군데. 어, precision은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보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우리 스팸으로 계속 할까요? 스팸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는 예측이 맞았고 하나는 틀린 경우예요. 그거 더한 거 분의 똑바로 예측한 거. 그죠? 똑바로 스팸이라고 예측한 거. 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하고 그죠? 스팸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요 두 개죠. 요 두 개 중에 스팸이라고 예측한 거 중에 맞은 거의 비율인 거죠. 그거를 precis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recall은 뭐냐면은 recall은 여기 있어요. TP하고 FN, TP하고 FN, 그죠? True positive하고 false negative하고. 그러니까 둘 다 false negative는 뭐예요? 스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팸인 거죠. 스팸인 상황. 스팸인데 진짜 스팸인데 제대로 예측한 경우 이거를 recall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개 되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리콜? recall은 말도 어렵다. 인투이티브 직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예, 프리딕션은 여기서 프리디션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했는데 그 프리딕션이 맞을 확률 그거고요. 그죠? 이렇게 다 하니까 여기 보면 PF, FF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프리딕션의 정확성을 보는 게 프리시전이고, 그죠? 그다음에 리콜이라는 것은 칼럼 단위로 보는 거죠. 좀 내려가 네,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콜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스팸이고 이건 진짜 스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스팸인데 그 진짜 스팸을 갖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 진짜 스팸인데 이제 그게 진짜 스팸인지 아닌지 확률을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리콜은 때는 네, 이제 프리딕션 이게 프리딕션이잖아요. 이게 그 프리딕션이 정확한 확률이 얼마냐. 요거는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고. 리콜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맥센스 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리콜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데이터죠. 실제 데이터가 이게 스팸인지
실제로 이게 스팸이 아닌지고 이건 프리딕 스팸이라고 실제 스팸인데 스팸이라고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 이거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스팸이 아니라고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진짜 데이터 진짜 데이터를 얼마만큼 리콜을 잘했냐 뭐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진짜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고 이건 그 모델이 얼마만큼 어, 모델이 이걸 스팸이라고 프리딕션 하는 건지 스팸이 아니라고 프리딕션 하는 거지 그런 거고 예, 헷갈리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 예, 그러니까 헷갈리고요. 칼, 칼럼 단위, 로 단위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예, 더 예, 이해가 되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해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프리딕션 스팸은 프리딕션 예측한 거잖아요. precision. 예, 예. 프리딕 스팸은 예측한 거잖아요. 스팸인 예, 거냐를 음, 예측한 건데 그 프리시전 그 정확도를 말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딕션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가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아, 근데 리콜은 파지티브 파지티브하고 예측한 것 중에 얼마나 정확한지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파지티브의 예측률인 것 예, 같고 예, 예. 리콜은 그렇죠. 진짜 이렇게. 스팸인데 그 중에 진짜 트루 포지티브가 음, 무엇이냐를 예측한 거다. 예, 예. 그렇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실제 스팸인 것들 중에 얼마나 음, 제대로 스팸이라고 판단한 건지.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제가 어 영어가 좀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리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는 건 어떤 의미죠? 리콜? 그러니까요. 저 그걸 잘 리콜은 뭔가 좀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느낌이 불러오는 건데 그렇죠. 리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보는 걸 불러보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 실제 스팸인 것들 그런가? 아, 이게 올드말뜻하네요. 그죠?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예. 자동차가 뭐 잘못됐을 때 그거를 리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출시된 차들 중에 잘못된 거를 그 공장으로 다시 갖고 와서 그걸 고쳐서 내보낸다. 이럴 때 우리가 리콜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닌가요? 맞아요. 맞고 또 무슨 뜻이 있지? 여기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예측한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죠? 프리딕트 예측한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파지티브한 거, 그러니까 진짜로 그 스팸인 것 중에 얼마만큼 우리 모델이 파지티브한 걸 제대로 봐야 되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조금 예, 저도 뭐 정확하게 헷갈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감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네. 위에 이것은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 레이블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프리딕트 스팸하고 프리딕트 나 스팸은 이제 모델이 예측해낸 거고 음, 그렇게 봤을 때 데이터 이 테이블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방법 이건 옳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쪽 대각선은 이건 옳게 판단을 한 거고 이거 두 개는 틀리게 판단한 거예요. 뭐 그래도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게 리콜이 어 기억해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파지티브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 어, 스팸인데 실제 스팸인데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스팸이 아닌 그렇죠. 거 빼고 실제 스팸이 아닌 건 빼고 실제로 스팸인 것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 모델이 진짜 그 파지티브라고 잘 판단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 리콜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월, 연결시키면 기억하기 그러니까 쉬워요. 원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리콜이고 예, 예, 프리딕션에 예. 초점을 맞추는 게 프리시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면 스팸이라고 만약에 레이블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음, 컴퓨터가 리콜 기억해내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예, 생각하면은 좀 약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더 밑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제 그, 이거를 가끔씩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조합해서 F1 스코어라는 걸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보시면은 그냥 define 되어 있고, F1 스코어 define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가져오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저는 평균이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균이 네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모닉 평균을 찾는 공식이래요. 그래서 하모닉 평균이 뭔지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e reciprocal of the arithmetic mean of the reciprocals of the given set of observ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P하고 R, precision하고 recall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given set of observation이 P하고 R이거든요. P하고 R의 reciprocal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씩 해주고 그거의 arithmetic mean이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평균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누고 그거의 reciprocal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reciprocal 이거 한다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이텍스 코드를 써봤어요. 하여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계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모닉 민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모닉 민이 그 위키피디아에 또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 이해는 잘 못하고 가져왔어요. 그냥 이게 하모닉 민이고 이게 arithmetic 민이고 이게 quadratic 민이고 이게 geometric 민이네요. 근데 이제 하모닉 민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이게 언제 쓰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P하고 R 두 개지만 뭐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 쪽으로 향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우리 평균값보다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닉 민 나중에 누가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하마닉 민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도 한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제가 헷갈려가지고 또 이렇게 프리시전하고 리콜 여기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프리시전하고 리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도 높고 리콜도 높고 이런 데이터셋은 잘 없다는 거죠. 프리시전이 높으면 리콜이 낮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확실해 보여도 스팸이라고 예스를 할 경향이 높으면 그죠? 예스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확실해 보여도 스팸이라고 예스를 할 경향이 높으면 이렇게네요.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생각했는데, 하여튼, 리콜이 높다고 하고요. 리콜이, 뭐였죠? 이쪽 보는 거였죠. 그죠? 진짜 스팸인 경우, true positive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true positive가 높으면 조금만 확실해 보여도 스팸이라고 예스를 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 precision. 그죠? 이게 프리시전은 요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true positive하고 스팸하고 not 스팸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그 조금만 확실히 보여도 스팸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요거 두 개 더하기 분의 true positive니까 이게 커지니까 프리시전은 낮아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매우 확실해 보일 때만 스팸이라고 예스할 경향이 높으면 그죠? 그러면은 예스를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팸일 경우에 진짜 스팸인데도 예스를 잘 안 할 것 같으면 요 숫자가 낮아지는 거니까 true positive가 낮아지는 거니까 low recall이고 그리고 어 예스를 할 경향이 잠깐만요. 매우 확실할 경우에 보일 때만 예스를 할 경향이 높으면 이게 지금 프리시전 이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매우 하지만 확실한 경우에만 스팸이라고 할 거다고 하니까 어, 이게 지금 그 정확도 프리시전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어, 트레이드오프는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 사이에도 있지만 false positive하고 false negative 사이에도 있대요. 그래서 false positive하고 false negative하고 이 사이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lse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라고 판단했지만 판단이 틀린 경우, 그죠? 실제 스팸이 아닌 경우, not 스팸인 경우죠, 그죠? 그때에는 음, 스팸이라고 판단했지만 판단이 틀린 경우죠. false positive가 맞네. false positive가 이게 높으면은 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yes를 너무 쉽게 한다는 말이고, 그죠? 스팸 그러니까 이게 스팸이 아닌데 스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false negative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라고 그러니까 스팸인 실제 스팸인데 스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no를 to offer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경향이 false positive가 너무 경향이 짙으면 false negative가 이 경향은 아, 줄어들고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고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뭐 일종의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쵸. 네거티브 양, 코릴레이션 거죠. 둘이 이제 네, 뭐 네, 연관관계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네, 이야기인 네, 거네. 네. 그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를 적정한 선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백혈병에 걸릴 리스크 팩터가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전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음, 음. 여긴 전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다고 치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릴 리스크 팩터가 10개가 있다고 치고 그리고 팩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리스크 팩터가 한 개 있으면 백혈병에 걸릴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있으면 백혈병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봐라. 아니면 세 개가 있으면 그렇다고 봐라.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를 컴퓨터한테 스레시홀드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스레시홀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있는 한 개였어요. 한 개만 있으면 이건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한 개가 있으면 백혈병에 걸린다고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스레시홀드 높여가지고 이걸 세 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세 개로 바꾸면 그 말하자면 스레시홀드를 높이면 그러면은 테스트의 프리시전은 증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리스크 팩터를 많이 가질수록 백혈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는 이제 파지티브를 트루 파지티브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니까 트레시홀드를 높이면 한 개에서 세 개로 높이면 테스트 프리시전은 높아지고 테스트의 프리시전은 높아지고 리콜은 낮아진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리콜은 진짜 백혈병인데 백혈병이 걸린 그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그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스레시홀드가 너무 높으면 어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곱 개의 리스크 팩터가 있어야지 백혈병에 걸릴 것도 예상해라.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 있는 사람인데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빠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콜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좀 어렵네요. 어, 좀 어렵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보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류의 트레이드오프죠. 이거는 오버피딩 프로블럼에 나오는 건데,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는 모델을 여러 다른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킬 때 생기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디그리 제로, 어, 이게 1번 예, 2번 예 이런 말입니다. 어, 그, 옵시, 예. 이게 디그리 제로는 아까 그거였어요. 여기 수평선. 아까 보여드렸던 그죠. 이 선이었어요. 이런 선. 그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선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뭐 트레이닝도 안 되고 뭐 예측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제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해도 학습을 시켜도 잘못된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eriously underfitting이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임의로 선택한 이런 바이어스가 높을 경우에 임의로 선택한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줘도 비슷한 이게 뭐랄까 프리시전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모델은 비슷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디그리 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높고 그다음에 어, 다른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해도 비슷한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낮다. 베리언스는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로우 베리언스 갖고 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높고 베리언스가 낮으면 언더피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에서는 디그리 9 모델은 아까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딱 맞는 트레이닝 셋하고 데이터 포인트하고 딱 맞는 경우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는 아주 낮고 그리고 베리언스는 아주 높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셋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죠. 첫 번째 거는 완전히 그 데이터 포인트하고 일치해가지고 완전히 오버피딩 시츄에이션인데 그죠. 그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그 이게 데이터에 적용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다를 것이다. 그래서 very high varian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overfitt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모델이 그죠? 잘 안 맞을 때. 자, 그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스가 높을 경우도 있고, 베리어스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이어스가 높을 경우에, 아까 바이어스가 높을 경우에 요거였죠. 디그리 지로 마로. 바이어스가 높을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에 퍼폼을 잘 못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 피처가 뭔지 밑에서 좀 얘기할게요. 근데 그때는 피처를 더 추가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디그리 0 모델에서 디그리 1 모델로 한 개 추가해라. 아까 디그리 1 모델은 이거였죠. 이거랑 비슷했죠. 그죠? y는 ax 플러스 b 같은 그런 선형이었죠. 그죠? 좀 디그리 1이 좀 그래도 좀 쓸만했었잖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리언스가 높으면은 피처를 제거해라. 아까 디그리 9에서 디그리 1으로 이제 좀 이렇게 피처를 제거하고 낮춰봐라. 또는 디그리 9을 계속 써도 되는데 그러면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와서 그걸로 트레이닝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2, 여기 피겨 11-2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디그리 9 폴리노미얼 가지고 오버피릭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10개 있는 게 지금 이 파란색이잖아요. 요게 이제 요 시츄에이션에서 오버피딩 시츄에이션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obtain more data 이랬잖아요. variance가 높을 때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 있는 거하고 1000개 있는 거 가지고 보였어요. 그래서 100개는 요 선이거든요. 그죠? 빨간 선 말고. 근데 요게 100개고, 그 다음에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했더니 이 빨간 선이 되더라. 그래서 아까 디그리 1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함으로써 어, high variance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어, 이게 데이터를 더 많이 그 추가를 하는 게 바이어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대요. 왜냐면은 바이어스가 높다는 말은 피처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처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에 있는 어떤 그 패턴을 캡처하는 거. regularity 그냥 패턴이라고 보기 쉽게 그냥 그런 그 일정한 패턴을 캡처하는 그 어떤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가 좋아질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피처가 뭐냐? 대체 피처가 뭐냐? 피처는 어 피처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언더피딩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으면 오버피딩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처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모델에다가 어, 넣는 인풋이다. 그래서 심플 케이스는 뭐냐면은 피처가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어 그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어 그 샐러리를 누군가의 샐러리를 예측해라. 이런 경우 이제 심플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케이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스팸 필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떨 때는 이메일 텍스트에서 피처를 그러니까 추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책 약간 옛날에 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메일에 바이아그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메일에 그 알파벳 D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뭐 또는 센더 이메일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의 도메인 애드레스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스팸 필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딱 누구한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 텍스트에서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추출해가지고 그죠? 그 이게 뭐 애트리뷰트 만드는 거죠. 아까 데이터 테이블에서 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백혈병 아까 얘기할 때 리스크 팩터 10개 이런 식으로 스팸 필터를 만들 때에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메일 텍스트에서 추출해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게 단어를 추출하고 이럴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은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알파벳 D가 몇 개나 나오냐 몇 번이나 나오냐 이 숫자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regression model이 이제 numeric feature 숫자들을 다루는데 좀 적합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뒤에 장들에 나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decision tree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나 아니면은 범주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스팸 필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됐지만 어떨 때는 그 피처를 추출해야 됐지만 피처를 제거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늘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그, 뭐였죠? 리스케일링 문제 있잖아요. 저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독수를 못해가지고. 어, 뭐였죠? SPD?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 네네. 그걸로 이제 그 차원을 낮추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피처를 제거하는, 그죠? 음,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이 벡터가 막 그 100개씩 있는데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로 그냥 어퓨라고 있지만 several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음, 몇 개로
이렇게 추출해낼 때, reduce 할 어, 때, 이럴 때 쓸 수 있고. 여기서는 그거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야기하는 거. 네. 아, 이- 네네. 그 말이 기억이 네. 안 났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전 뭔지 모르겠지만, regularization이라는 것도 그런 테크닉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더 많은 피처를 쓸수록 이렇게 아까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주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강화학습. 근데 이거는 벌점을 주는 이런 건가 봐요. 이제 그런 테크닉도 쓸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 하니까 뻔한 대답이 뻔한 대답이었어요. 경험과 도메인 엑스퍼티즈로 그러니까 피처를 선택하는 게 어떤 뭐 수학적인 공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trial and error 하고 도메인 엑스퍼티즈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된다. 아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 장을 마쳤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